2013년 5월 27일 오전 2시 15분경 이바라키현 사카이마치 츠카자키의 주택가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즉시 출동한 경찰은 한 주택 2층에 침실로 향했는데요. 이곳엔 한 명의 남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성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상처가 워낙 깊었던 탓에 사망했는데요. 과연 이 남성은 누구이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피해자는 자동차 수리공이었던 오노자토 마사시 씨였습니다.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은 그의 아내였던 A 씨였는데요. 그녀는 한밤중에 누군가가 이름을 부른 것 같아 일어나 보니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피투성이었다. 라고 당시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경찰의 현장 수사 결과 실내에는 물건을 뒤진 흔적이 전혀 없던 데다 범인이 A씨는 손도 대지 않고 오로지 남편만을 살해했기에 강도 목적이 아닌 원한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인 오노자토 씨는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 가슴, 목 등을 수회에 걸쳐 공격당했으며 이 중 오른쪽 가슴의 상처는 폐에 도달할 정도로 깊었다고 하네요. 한편 오노자토 씨의 일가는 부부와 장남, 차남, 막내딸로 5인 가족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엔 부부는 2층의 침실에서 자던 중이었고 차남은 2층의 다른 방, 장남과 막내딸은 외갓집에서 자고 있었다고 하네요. 수사 과정에서 아내는 방에서 도망치는 범인의 뒷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엔 증언대로 2층 침실에서 1층 현관까지 이어지는 피 묻은 발자국이 남아있었죠. 사건 현장의 창문이나 베란다 등 다른 출입 루트는 전부 잠겨 있었기에 범인은 오노자토 씨를 살해한 후 현관으로 도망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내는 어쩌면 그날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필 범인이 이 현관문으로 침입했던 것이죠. 현관까지 이어진 피 묻은 발자국은 오노자토 씨의 집에서 약 150m 떨어진 도로까지 찍혀 있었는데요. 수사 결과 이 발자국은 신발이 아닌 양말 자국이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즉 범인은 침입 당시 신발을 벗고 들어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양말을 신은 채 신발을 들고 현관을 통해 도주했던 것이죠. 경찰은 경찰견을 동원해 범인의 자취를 수색했지만 범인의 냄새가 갑자기 사라진 듯 다같이 한 지점에서 멈춰섰다고 하네요. 이를 통해 경찰은 범인이 이 장소에서 자동차를 타고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 목격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일 새벽에 벌어진 사건이다 보니 목격 정보는 없다시피 했고 수사가 어려웠던 시점에서 아내인 A씨가 사건의 단서가 될 만한 증언을 합니다. 사실 아내인 A씨는 경찰에게 직접 상담을 한 적은 없었지만 그간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비디오 대여점에서 일을 했었고 이 대여점에는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노무라 켄지라는 인물로 그는 평소부터 끈질기게 A씨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물론 A씨가 장을 보러 마트에 가면 잠복했다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노무라가 A씨에게 보냈던 메시지는 주로 자신과 사귀어달라는 내용이었고 이에 대해 A씨는 저에겐 남편이 있어요. 사귀는 건 불가능해요. 라며 몇 번이고 거절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직전까지도 노무라의 스토킹 행위는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인물이 사건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그를 조사했는데요. 조사 단계에서 노무라는 사건과의 관련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이후 노무라의 행적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합니다. 사건으로부터 약 일주일 후인 6월 4일경 그가 자신의 자동차를 갑자기 중고로 팔아버린 후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했던 것인데요. 이를 알아낸 경찰은 그가 판매한 중고차를 입수해 조사했고 차 안에선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발견되었죠. 또한 사건 당일에도 노무라는 새벽까지 대여점에서 근무를 했지만 새벽 1시 무렵 근무가 끝난 후 퇴근했었다고 합니다. 즉 범행이 발생한 시각엔 이미 근무를 끝마치고 직장에 없었다는 것이죠. 경찰은 이외에도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며 노무라를 압박했고 그는 결국 6월 6일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노무라의 진술대로 그의 집 주변을 수색하자 범행에 사용된 흉기인 주방용 식칼이 발견되었고 언론은 이 사건을 유부녀에게 고백을 거절당한 스토커가 그녀의 남편을 살해한 사건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노무라의 주장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2013년 11월 18일 첫 공판에서 노무라는 자신의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했지만 그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무려 아내인 A씨가 범행의 주동자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보통이라면 또 형량 줄이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싶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는 조금 달랐는데요. 노무라와 그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A씨와 있었던 일들을 증거로 제출했고 이에 대해 검찰이 반박하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변호 측의 주장에 따르면 노무라는 2012년 5월경엔 이미 A씨와 단순한 직장 동료 이상의 관계였으며 2012년 8월경 A씨가 노무라에게 지금까진 그냥 직장 동료로 봤지만 오늘부터는 한 명의 남자로 볼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2012년 9월엔 둘이 영화를 보러 갔고 손을 잡고 키스했으며 이때 A씨에게 향수를 선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2012년 11월엔 노무라의 집에 A씨가 2번이나 놀러 왔었고 노무라의 생일에 직접 만든 도시락을 선물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일하던 비디오 대여점 점장은 노무라와 A씨는 친밀한 관계인 것 같았다. 둘이 사귀고 있는 줄 알았다. 라고 증언했고 이는 증거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둘이 연인 같은 행위를 하는 모습을 가게에 방문한 손님이 목격했다는 정보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 검찰과 A씨 측은 영화관은 같이 가자고 하도 졸라서 한번 같이 가주면 포기할 것 같아서 갔어요. 향수 선물은 회사에서 노무라가 제 목덜미나 제복 냄새를 맡곤 해서 내가 쓰는 향수를 선물하면 그만둘 것 같아서 선물했어요. 2번에 걸쳐 집에 방문한 것도 스토킹을 그만두라 설득한 것이었고 도시락은 딸에게 만들어주고 남은 것을 넣은 것뿐이에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범행에 대한 동기 역시도 서로의 주장이 엇갈렸는데요. 노무라와 변호 측에 따르면 A씨는 평소부터 남편 때문에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기에 노무라는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3일 전 A씨는 전화로 일요일 밤에 집에 와줬으면 해. 복권이 당첨되면 남편과 이혼할 텐데 현관문을 열어둘게. 도둑이 든 걸로 해둘 테니까. 라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이에 노무라는 사건 당일 퇴근 후 설마 하는 마음에 그녀의 집으로 향했고 실제로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녀가 진심인 걸 알았다고 합니다. 또한 남편을 찌른 것도 그가 저항했기 때문이며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남편을 찌른 후엔 A씨가 도망치라며 흉기를 건네줬고 흉기에 A씨의 지문이 묻어있을 것 같아 옷으로 닦아 지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만약 노무라의 말이 사실이라면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던 A씨가 노무라에게 남편 살해를 사주했던 것이죠. 한편 A씨는 변호 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현관문이 열렸던 건 어쩌다 깜빡했을 뿐이며 그에게 집에 와달라는 말은 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검찰은 신고 당시 녹음된 그녀의 목소리와 더불어 A씨가 노무라에게 보낸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메시지는 더 멋진 여자를 만나면 좋을 텐데 빨리 좋은 여자 만났으면 좋겠네. 등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즉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A씨는 그간 노무라에게 스토킹을 당했고 거듭되는 거절에 질투한 노무라가 멋대로 남편을 살해한 후 죄까지 덮어 씌우려 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재판부는 노무라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8년보다는 조금 가벼운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두 사람이 사귀는 사이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굉장히 사이가 좋은 관계였다는 부분은 인정했다고 합니다. 즉 불륜관계에 가까운 미묘한 상태에서 A씨의 발언을 멋대로 해석한 노무라에 의한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났던 것이죠. 한편 이 사건엔 숨겨진 사실이 있는데요. 사실 A씨는 과거 이미 2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던 데다 남편이 살해당하기 딱 한 달 전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2천만 엔이라는 보험금을 받게 되었죠. 비록 노무라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난 사건이지만 사건이 발생하기 딱 한 달 전에 생명보험을 가입했다는 부분이 너무도 석연치 않기에 일본 네티즌들은 노무라의 연애 감정을 이용 교묘하게 남편을 살인교사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